호야꽃이 폈어요. 어저께 퇴근하고 오니까 호야꽃이 이렇게 활짝 펴버렸더라고요. 딤섬처럼 앙 하고 다물고 있었는데 이렇게 폈어요. 맞아요. 호야꽃은 매년 폈던 자리에 피는데 계속 피는 게 아니고 몇 번 피면 그 자리도 시들어서 이제 끝에 가지가 말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꽃대 자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길잖아요. 긴 끝에 이렇게 꽃대 자리가 있어요. 얘도 얘도 보면은 긴 꽃대 자리가 있었는데 말라갖고 여기도 말라서 떨어졌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가 길게 나오면 꽃대가 이렇게 필 수 있다 아시면 돼요. 여기도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폈었는데 얘가 이제 노쇠했는지 더 이상 안 피더라고요. 그리고 줄기 색깔도 좀 달라요. 진한 초록색이 아니라 약간 갈색으로 변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또 이제 가능성이 있는 게 얘가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마디, 이런 중간에 어떤 이런 마디에서 약간 퉁퉁하게 끝이 뭉툭하게 나오면은 그게 공기뿔이 아니고 그다음에 잎이 나오지 않으면 그 자리가 이제 꽃대가 나올 수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보면 딱 위치가 이렇죠. 이렇게 마디에서 이렇게 마디 끝에서 꽃대가 이렇게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애들도 요런 마디 끝에서 딱 요애 같은 경우에도 딱 요 자리에서 나와줄 법한데. 그러니까 보면은 경험적으로 보니까 그런 자리에서 꽃대가 나오지 막 생뚱맞은 데서 꽃대가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얘가 꽃대가 나올 만한 그런 가지들이 새로 이렇게 계속 나와줘야 돼요. 계속 나와줘야지만 이게 이렇게 꽃을 피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일찌감치 가지치기를 해서 풍성하게 가지를 유지를 하면은 몇 년 있다가는 필 수도 있겠죠. 몇 년 걸립니다. 제가 어저께 여기를 훌렁 열어놨었죠. 이게 위층에서 가끔가다 청소기 먼지라든가 담뱃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떨어졌었어요. 하고 제가 영상 촬영하다 보면은 막 다육이 사이에 담뱃재, 청소기 먼지 막 이런 것들이 막 있었거든요. 한 옛날에는 어떤 때는 계란, 부침 막 이렇게 그런 조각들도 여기 떨어져 있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쵸? 그게 뭐 길거리에서 새들이 물고 다니다가 떨어질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확실하게 위층에서 떨군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어저께 이 마른 잎 띈다고 이 먼 노시아네를 제가 움찔움찔 하다가 제가 살짝 들렸어요. 요즘에 마른 꽃대 뽑을 때 다육들이 많이 뽑혀요. 같이. 그러니까 활착이 제대로 안 됐거나 심은 지 얼마 안 된 애들이 그러는 거죠. 그 항상 뭐 로제트를 눌러주면서 꽃대를 뽑아야 되는데 제가 멀리 있으면 한 손으로 이렇게 뽑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요 샤를로즈는 제가 합식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샤를로즈가 진짜 처음엔 이렇게 작지 않았거든요. 너무 작고 안 이뻐졌어요. 이렇게 반면에 이 스타제이는 처음에 뭐 사이즈는 차이가 별로 없는데 확실하게 짤뚱하고 통통해진 것 같아요. 똑같은 흙에 또 비슷한 화분에 식재를 해도 다육들의 어떤 컨디션, 활착의 정도 이런 거 혹은 어떤 성질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겠죠. 우리가 다육식물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그냥 한꺼번에 다육이다라고 하지만 원산지가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원산지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진짜 아프리카에서 오는 애들은 취술송이 아프리카에서 와요. 근데 그 취술송의 뿌리가 여러분들 약간 건조한 듯한, 되게 건조한 듯한 그런 느낌인데 딱 그런 다육들이 또 뭐가 있냐면 코너 립톱스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산지가 어디인 어떤 다육이다라고 하면 그 다육들 분갈이를 할 때 살짝 특징을 보면 모양새가 달라도 외모 모양새가 완전히 달라도 모양새가 완전히 달라도 뿌리가 비슷하면 얘는 이렇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사소한 것들이 이제 굵게 다 똑같이 보이던 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알게 되세요. 그래서 꽃 모양이 약간 다르고 꽃대에 붙어 있는 잎 모양이 다르고 이런 것들을 조금 나중에 이제 관찰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얼마나 뭐 이렇게 다육생활 하는데 뭐 크게 뭐 차이가 있어?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별로 차이 없을 수 있어요. 다만 다육생활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내가 얘가 그냥 페리도트야. 그래 얘는 이렇게 생겼어 라는 거 하고, 얘는 세덤 종류인데 얘는 진짜 라울하고 좀 비슷해 느낌이. 그래서 라울하고 비슷해? 라울하고 비슷하면 라울은 어때요? 기저 부분에서 뭘 많이 만들어내요? 새끼를 되게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어머 그래 얘도 그래. 그리고 목대가 늘어져. 어느 순간 목대가 늘어지고, 라울이 추위에 되게 약한데 얘는 어떻지? 얘도 추위에 대체적으로 약해요. 강하지 않아요. 제가 원래 셋덤은 대체적으로 추위에 강한데, 셋덤 부류 중에서도 되게 제가 생각하기에 로제트가 크고 좀 독특해. 그러니까 보통 셋덤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떼글떼글하고 이렇게 동글동글한 잎을 가진 애들을 우리가 대체적으로 셋덤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셋덤도 종류가 조금 모양새가 좀 다양해서, 대표적으로 얘는 얼굴이 작으면 그래 너 딱 셋덤이구나 하는데, 얘는 로제트가 이따만해. 막 7cm까지 이렇게 큰데도 얘는 세덤이야. 근데 얘는 세덤 부류 중에서도 추위에 약한 애들, 쬐끄맣고 떼글떼글한 애들은 진짜 약해 보이지만 추위에 강한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특히 홍옥, 레드베리 이런 애들은 추위 되게 강해요. 근데 얘는 또 그렇지는 않아요. 꽃 모양은 라울하고 되게 비슷하게 피죠. 근데 세덤 부류 중에서도 수아베오렌스는 딱 보면 뭐처럼 생겼냐면 에케베리아처럼 생겼어요. 근데 걔는 또 세덤이에요. 홍설이나 백설들을 딱 보면은 얘는 종류가 도대체 어디에 속하지? 근데 하는 그 행태가 세덤에 있어요. 이파리 모양은 마치 하나하나 봤을 때는 걔도 역시 꼭 세덤이다 라고 하기에는 약간 모양새가, 그런데 걔는 이제 군집을 하는 형태가 세덤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하죠. 이제 크죠. 세덤 부류들은 꽃 모양이 조금 다양해요. 에케베리아들은 딱 보면 얘는 에케베리아 꽃이구나 이런데, 세덤 부류들은 약간 조금 다양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에케베리아 꽃 중에서도 되게 독특한 게 롱기시마, 독일 롱기시마 꽃이 너무 독특해요. 그래갖고 걔는 도대체 정체가, 얘는 한쪽 부모가 어디에서 왔을까 싶을 정도로 되게 독특한 꽃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그렇게 해서 보면 재밌어요. 그러면은 뭘 추측하게 되냐면, 롱기시마는 한쪽이 도대체 어디길래 이런 모양을 하고 있을까? 마치 타키투스 속에 속해 있는 애랑 뭐랑 다르게 교배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나왔나? 막 이런 그냥 상상의 날개를 그냥 펴게 되는데, 그것 또한 재밌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독특한 게, 이제 어떤 꽃들이 이제 약간 조금 독특하게 생겼냐면 올리비아 꽃하고 그다음에 핑크루비 꽃이 좀 되게 독특하게 생겼거든요. 걔네들도 얘네들 한쪽 부모가 뭐지? 생각하지 못했었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제가 관심을 언제부터 갖게 됐냐면 대충 한 2021년 말부터, 그러니까 다육생활을 하고 2년이 조금 이제 다 넘어가면서부터 관심을 갖게 됐어요. 다육이 꽃은 무조건 나쁘다 그래갖고 다 올라오면 막 무조건 다 꺾어주고, 그냥 좀 시기를 늦은 애들은 그냥 보기도 하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꽃 모양이 조금 달라. 좀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블루엘프는 딱 보면 뭐처럼 생겼냐면은 그랍토베리아 같이 딱 생겼어요. 그랍토페탈룸 이나 뭐 에케베리아랑 교배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있는데, 이 블루엘프의 꽃이 정말 신기하게 딱 에케베리아처럼 생겼어요. 근데 그랍토페탈룸 속에 속해 있는 애들은 용월꽃이나 아메치스 꽃이 진짜 독특하게 생겨서, 어머 이렇게 생겨서 헤르메스 꽃 같은 거, 이런 애들이 진짜 독특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요 블루엘프는 딱 하는 모양새가 뭐처럼 생겼냐면, 진짜로 얘는 딱 그랍토페탈룸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얘 꽃은 딱 에케베리아예요. 그래서 블루엘프는 에케베리아 학모형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 그다음에 이렇게 목대로 자라는 다육 중에서 러블리 로즈 같은 경우에는 에케베리아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하지만, 러블리 로즈의 꽃은 팅커벨 꽃하고 진짜 비슷한 꽃을 피죠. 그래서 그리고 또 헤리와슨하고 모양새가 진짜 많이 닮았고, 그래서 얘는 그랍토베리아일 것 같다 이렇게 추측을 한답니다. 또 이제 그 속간 교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게, 에케베리아랑 두들레아가 교배가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어떤 학명을 봤는데 에케베리랑 두들레아랑 섞여져 있는 학명을 봤어요. 그래서 얘네 둘의 교배종이 있긴 있나 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뭐가 없냐면 얘랑 에케베리아랑 섞여 있는 그거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끼리 교배를 한 걸 원래는 하이브리드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교배종을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속간 교배,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속끼리 교배를 한 걸 하이브리드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좀 편안하게 교배종이야 그러면 하이브리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랍토 뭐 베리아랑 그러니까 그랍토베리아, 그다음에 세데베리아 요런 애들이 이제 하이브리드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이렇게 꽃을 보고 그다음에 또 이제 어떤 그런 뿌리 모양 같은 거 이런 거 보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느끼는 재미들이 있어서 여러분들께도 제가 자꾸 얘기 드려요. 그런데 올해에 제가 키핑장에서 어떤 일을 겪었냐면 총체벌레가 극성을 부리는 거예요. 저는 총체벌레를 그 전에는 심각하게 제가 그거를 인지를 못했어요. 총체벌레의 피해가 되게 많은 다육이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제 꽃돛담배 밭에 핀잔 밭에 꽃돛담배에 너무 이상한 증상들이 생겨서 봤더니 총체벌레야. 근데 그 총체를 찾아봤더니 그 총체벌레가 어디에다가 이렇게 알을 낳냐면 이깔을 여기에다가 이 표피 바로 밑에다 알을 낳아. 그러면 그 알이 5일 정도면 부화를 한대요. 그런 다음에 땅가 쪽으로 내려가갖고 이렇게 있다가 성충이 돼갖고 다시 또 피해를 일으키는데, 그게 우화하고 하기까지, 그러니까 부화해서 우화해서 성충이 되기까지 대략 12에서 14일 그 주기로 계속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총체벌레 약을 어떤 게 약효가 있나 하고 제가 찾아봤더니, 제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살충제에서는 총체 그 효과가 덜한 그런 살충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 키핑장에서는 올해에는 깍지도 간혹 발견이 돼요. 깍지도 발견이 되긴 하는데 지금 총체벌레를 잡아야 되는 그런 형국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알았다면 지난번에 관수를 할 때 총체벌레 관수를 약물 관수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런 해충들은 해년마다 저는 조금 발생하는 그런 빈도가 약간 다르다고 느끼는데, 어쩌면 알아서 그걸 인지를 해서 내가 매년 좀 다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전에는 제가 총체벌레가 뭔지 몰랐어요. 나 조그마한 날파리 같은 게 총체벌레인 줄 알았는데 뭐 아니 없으니까 그랬는데, 어저께 그 피해 양상을 찾아보니까 그게 총체벌레더라고요. 진짜 쬐끔한데 눈에는 보여요. 눈에는 보이는데 그것이 다육이 입장 표면을 엄청 갉아먹고 거기에다가 표피에다가 알을 낳고 그게 부화하고 땅가로 내려가. 그러니까는 그 밭에는 완전히 그냥 약물을 들이부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되게 생겼어요. 갖고 작년에는 깍지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거든요. 작년에 깍지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올해에는 또 제가 총체 발견을 해갖고 마음이 되게 급해요. 빨랑 가서 총체약을 해줘야 되겠다. 근데 총체를 딱 잡는 약이 지금 선인장 다육식물 연구소가 이게 해준 그 효과가 있는 약이라고 하는 그 약제가 저한테 지금 없고, 일반 살충제 중에서 뒤에 보면 효능에 보면 응애랑 총체에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약이 있어서 지금 그거를 일단 급한 대로 방제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되게 좀 그래요. 발견을 지난 화요일 날 했는데 제가 언제 가냐면 토요일 날 가거든요. 그러면은 화, 수, 목, 금, 토 5일이면 그 잎에 있던 애들이 막 순차적으로 계속 하루하루 지금 계속 얘네들이 부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거를 키핑장에다 놓고 왔는데, 내 테이블 가까이 놓고 왔는데 진짜 계속 막 되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밖에다 내놔버릴 걸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해충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육이를 키우면서 한 번 발병을, 그러니까 제 다육한테만 그렇게 발병이 잘 되는 경우들이 있기도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발병이 많이 일어나는 게 가끔가다 있어. 작년의 깍지처럼. 자,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올해는 진짜 깍지 방지약을 잘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저 선수 친 게 지금 총체벌레가 선수를 쳤어요. 전 처음 만났거든요. 올해. 그러니까 다육생을 5년 만에 총체벌레를 처음 확인하고 총체 피해를 처음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무지해서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년마다 다른데 보통 거리대에 이 정도만 다육이 키운다고 하면은 그런 거 없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키핑장에서 다육이 키핑을 한꺼번에 하고 있다던가 다육이를 저처럼 많이 키우고 계신 분들한테는 해년마다 약간 조금 다른 날씨 이런 기후 혹은 번식하기 쉬운 혹은 이제 오염된 개체가 와가지고 그렇게 번식이 쉽게 일어나서 지금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매년 약간씩 이벤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가장 큰 목표가 총체를 예방을 하는 겁니다. 총체랑 깍지 예방을 한번 대대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마치 월요일 같아.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 목, 금 여러분들 3일만 좀 지나면 다시 또 주말이 오네요. 나 자영업자 맞아? 왜 이렇게 좋아해? 저는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 다시 봬요. 안녕히 계세요.